2025년 6월 초 분당. 트럭이 멈춰 섰다. 67세 강성희는 창가에 서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손에는 낡은 구두 한 켤레. 남편 것이었다. 이제 보내줘야겠지. 구두를 박스에 넣으며 중얼거렸지만 손은 자꾸만 그 위를 쓰다듬었다. 닦이지 않은 먼지, 닳아버린 굽, 그리고 그 위에 묻은 인연이라는 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년. 마지막 병원 입원 전날까지 신던 구두였다.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34세 만나 결혼하고 33년을 함께 살았다. 회사 일에 성실했고 주말마다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주던 다정한 남자.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갔고 돌아온 건 췌장암 말기 진단이었다. 나 없이도 잘 지내. 마지막 순간 남편이 건넨 말. 성희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울기만 했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하지만 잘 지낼 수가 없었다. 남편 없는 집은 너무 무거웠다. 외로움보다도 공기가 무거웠다. 식탁엔 혼자 먹은 흔적만 남았고 벽시계는 자주 멈췄다. 성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시간을 죽이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제 나도 그만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결심했다. 부산으로 가기로. 친정이 있던 곳, 엄마 무덤이 있는 곳,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분당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것이었다. 집값이 하락세라 문의는 많았지만 실거래는 없었다. 한 달, 두 달. 기다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전세를 얻어 부산으로 먼저 내려가기로 했다. 집은 나중에 팔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쌌다. 오늘은 이사날. 트럭 기사가 물었다. 아줌마, 이거 어디로 보내요? 부산이요. 해운대 쪽에 전세 얻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불안했다. 새 출발이라기보다 도망치는 기분이었다. 박스를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남편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남편이 좋아하던 머그컵, 함께 찍은 여행사진, 생일마다 써주던 카드들. 이걸 다 가져가야 하나? 버려야 하나? 손끝이 떨렸다. 그때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거실로 들어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당의 풍경, 남편과 걷던 산책로, 함께 장 보던 마트, 손잡고 다니던 카페들. 이젠 안녕이구나. 눈가가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서울 2로 시작하는 번호였다. 은행인가? 아니면 부동산? 성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성희님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한 톤이었다.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저는 서울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법무법인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남편 빚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보험 문제?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네, 가능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댁의 남편분, 고 강민수 씨와 관련된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속이요? 성인은 귀를 의심했다. 남편에게 무슨 상속이 있단 말인가?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재산이라곤 이 아파트 하나와 약간의 예금뿐이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서울 방문 가능하십니까? 아니, 저 지금 이사 중이라서요. 오늘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그러시군요. 그럼 급한 건이니 제가 부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성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상속? 남편한테 무슨 상속이? 트럭 기사가 다가왔다. 아줌마, 이제 다 실었어요. 출발할게요. 아, 네. 고생하셨어요. 성인은 마지막으로 빈 거실을 둘러봤다. 3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이제 텅 비어버린 이곳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성인은 아직 몰랐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전화 한 통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뿐이었다. 성인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구두가 든 박스를 쓰다듬었다. 여보, 당신 내게 뭘 남긴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가을바람만이 빈 거실을 스쳐 지나갔다. 부산 해운대 3일 후 전세로 얻은 아파트는 20평 남짓. 창밖으로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성인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 사이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서울에서의 전화 이후 3일 동안 성인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속이라니. 남편에게 대체 무슨 상속이 있다는 건가? 똑똑. 초인종이 울렸다. 강성희님 계십니까?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 네, 제가 강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드렸었죠. 아, 네. 들어오세요. 남편의 숨겨진 과거. 거실에 마주 앉았다. 박준혁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성인은 그 파일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강민수 씨께서는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유언장이요? 성인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유언장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네. 정확히는 2년 4개월 전 암 진단을 받으신 직후에 작성하셨습니다. 그때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 4개월 전 남편이 처음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날.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혼자 산책을 나갔었다. 1시간이 넘게. 그때 유언장을 쓰러 간 거였구나. 유언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인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단 한 가지 조건부입니다. 조건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부인께서 65세가 되신 후 이 봉투를 열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책상 위로 두툼한 노란색 봉투가 놓였다. 봉인되어 있었고 남편의 필체로 성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성희는 손을 떨며 봉투를 만졌다. 그런데 제가 이미 67살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겁니다. 사실 작년에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연락처가 바뀌셔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쳤다. 남편의 글씨였다. 성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해. 살아생전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는 사실 외동이 아니야. 동생이 한 명 있었어. 5살 아래 여동생. 너와 결혼하기 전 집안 사정이 어려웠을 때 동생이 가출했어. 그때 나이가 25. 나는 동생을 찾지 못했어.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어. 내 인생에 바빴거든.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동생 소식을 들었어.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나는 부산에 갔어. 동생을 만나러. 30년 만에 본 동생은 많이 늙어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였겠지. 우리는 울었어. 서로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동생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 조카 지은이. 이제 28살. 성희, 내가 남긴 건 집과 예금만이 아니야. 부산 광안리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 2층짜리 상가 건물. 그건 내가 동생에게 주려고 20년 전부터 모은 거야. 월급의 일부를 따로 저축해서. 미안해. 너한테 말 못하고 숨긴 거.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 동생에게 줘도 좋고 팔아도 좋고 내가 쓰고 싶으면 써도 좋아.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한 번만이라도 동생과 조카를 만나줘. 나는 평생 가족에게 소홀했어. 너한테도 동생한테도. 늦었지만 내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어. 사랑해, 성희. 그리고 미안해. 마이너스 민수. 충격과 혼란. 편지를 다 읽은 성희는 말문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무슨... 박 변호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 이 유언장을 받았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남편한테 동생이 있었다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고인께서 많이 괴로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여러 번 고민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성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건물, 광안리에 그 건물이 정말 있나요? 네. 여기 등기부등본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별로 2층 상가 건물. 소유자 강민수. 시가 약 12억. 12억? 성인은 눈을 의심했다. 네. 현재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로 임대 중입니다. 월세 수입이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다 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부인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선택의 순간 성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에게 동생이 있었다니. 그것도 30년 동안 연락 없이 살아온 동생이. 그리고 그 동생에게 주려고 20년 동안 몰래 돈을 모았다니.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배신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갔다. 동생분 연락처도 여기 있습니다. 만나보실 건지는 부인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는 명함 크기의 종이를 건넸다. 강민지 10-XXXX-XXX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민지 남편 동생 이름. 성인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다. 제가 꼭 만나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바람이셨죠. 성인은 다시 편지를 받다. 한 번만이라도 동생과 조카를 만나줘. 남편의 마지막 부탁. 하지만 쉽지 않았다. 33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가족을 이제 와서 만나라니.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다. 남겨진 성이. 혼자 남은 거실. 성인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여보, 왜 말 안 했어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편지 속 글씨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파도 소리가 들렸다. 성인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강민지 10-XXXX-XXX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핸드폰을 집었다 놓았다. 다시 집었다 놓았다. 그때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 번만이라도. 성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강민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오빠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화 통화 그날 밤.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어디서 뵐까요? 광안리 해변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바다 그리고 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 시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성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내일 만날 사람은 남편의 동생. 30년 넘게 남편 곁에 살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민지, 강민지. 그날 밤 성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광안리 해변. 오후 1시 50분. 성인은 카페 앞에 서 있었다. 바다 그리고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카페.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따르릉. 손님은 많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짧은 머리에 소박한 차림의 여자. 그 여자가 성희를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섰다. 올케 언니? 네. 민지 씨?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강민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남편과 닮았다. 특히 눈매가.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았다. 30년 만의 대화.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많이 아팠죠? 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겠어요. 췌장암은. 민지의 목소리가 잠겼다. 3년 전에 오빠가 여기 왔었어요. 갑자기. 알아요. 편지에 써 있었어요. 편지요? 성인은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민지는 그걸 받아 읽기 시작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가며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 바보. 민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다. 성인은 조용히 기다렸다. 언니 정말 몰랐어요. 뭐요? 오빠가 20년 동안 저를 위해 돈을 모았다는 거. 저는 오빠가 저를 잊고 산 줄 알았어요. 민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왜 집을 나오셨어요? 성희의 질문에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집안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거든요. 오빠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일찍 일하러 나갔죠.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네. 집안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부산으로 왔죠. 25이었어요. 민지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요리를 배웠고 10년 뒤에 작은 식당을 차렸죠. 해운대 골목에. 지금도 식당 하세요? 아니요. 5년 전에 접었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딸이 작은 베이커리예요. 딸, 지은이요? 네. 언니도도 알고 계시네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의 모습. 예쁘네요. 오빠 닮았어요. 눈을. 성희는 사진 속 지은이를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확실히 눈매가 닮았다. 건물 이야기. 언니. 네. 그 건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희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사실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남편이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민지 씨가 있다는 것도. 죄송해요. 오빠가 숨기셨던 거죠. 아니에요. 오빠, 남편이 민지 씨를 위해 그렇게 오래 준비한 거잖아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저는 그 건물 원하지 않아요. 네. 오빠가 언니한테 남긴 거예요. 법적으로도 언니 거고, 저는 그냥 오빠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성희는 민지를 빤히 바라봤다. 정말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빠한테 미안해요. 30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오빠가 3년 전에 왔을 때도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죠.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오빠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보냈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예상치 못한 제안에 성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민지 씨, 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이요? 저도 부산에 이사 왔어요. 전세로. 서울 집은 아직 안 팔렸고요. 아, 그러셨구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 없이 2년을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건물이요. 반반하면 어떨까요? 네. 절반은 제가, 절반은 민지 씨가. 남편이 원했던 것도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연결되는 거.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 12억짜리 건물 가져봤자 뭐 하겠어요. 자식도 없는데 차라리 민지 씨랑 그리고 조카 지은이랑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니니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희가 미소 지었다. 가끔 만나요. 우리 남편 얘기도 하고 그냥 가족처럼. 민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언니, 정말요? 네. 남편이 제일 원했던 게 그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외롭지 않게.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광안리 바다가 반짝였다. 조카의 등장.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엄마, 사진에서 봤던 얼굴. 지은이었다. 지은아, 왜 왔어? 엄마 전화 받고 걱정돼서요. 근데
지은이는 성희를 보며 멈칫했다. 이분이 외삼촌 부인이시구나. 그래. 인사해. 지은이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지은이에요. 반가워요. 강성희예요. 성희는 지은이를 보며 또 한 번 남편을 떠올렸다. 확실히 눈매가 닮았다. 앉아. 같이 얘기하자. 민지가 딸을 앉혔다. 성희는 지은이에게 건물 이야기와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 지은이는 듣고 또 듣더니 놀란 표정정으로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응. 너희 엄마랑 나랑 앞으로 같이 잘 지내고 싶어서. 외숙모님,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 엄마가 외삼촌촌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늘 아쉬워하셨어요. 그랬구나. 외삼촌께서 저한테도 선물 주셨어요. 3년 전에. 선물? 지은이가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보여줬다. 은으로 된 작은 별 모양. 이거요. 외삼촌께서서 내 꿈을 응원한다고 주셨어요. 저 그때 베이커리 오픈 준비 중이었거든요. 성희는 그 목걸이를 보며 코끝이 찡했다. 여보,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새로운 시작. 세 여자는 그날 오후 카페에서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 이야기, 민지의 지난 30년 이야기, 지은이의 베이커리 이야기. 해가 질 무렵 성희가 말했다. 우리 저녁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지은이가 먼저 대답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도 될까? 민지가 성희를 조심스럽게 봤다. 그럼요. 가족인데. 성희의 말에 민지와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다.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해운대 골목 안쪽 작은 빌라 2층이었다. 좁지만 들어오세요.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곳곳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채우고 있었다. 지은이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고 민지와 성희는 거실에 앉았다. 언니니? 왜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살면서 외로웠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부엌에서 지은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노래였다. 성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여보,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죠?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일주일 후, 성희는 박준혁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방문했다. 건물 공동 소유로 등기 이전하시겠다고요? 네. 제 지분 50%, 강민지 씨 지분 50%로요. 확실하십니까? 법적으로는 100% 부인 소유인데.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다. 고인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성희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건물이에요. 같이 관리해요. 곧 답장이 왔다. 고마워요, 언니. 주말에 지은이랑 같이 광안리 가요. 우리 건물 구경하러. 성희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설렘. 67세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광안리 건물 첫 방문. 등기 이전이 끝난 주말. 성희, 민지, 지은이 세 사람은 광안리 건물 앞에 섰다.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는 카페 오션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2층에는 디자인 스튜디오 블루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우와, 생각보다 크네요. 지은이가 감탄했다. 외삼촌이 이런 건물을 갖고 계셨다니. 여보, 당신 정말 대단했네요. 성희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들어가 볼까요? 민지의 말에 세 사람은 1층 카페로 들어갔다. 1층 세입자, 카페 사장. 띵동. 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의 카페가 나타났다. 손님은 서너 명.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건물 주인인데요. 성희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 네. 강민수 씨 아내분이시죠? 박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남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다.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페 운영한 지 3년 됐어요. 반갑습니다. 강성희예요. 이쪽은 제 시누이 민지 씨, 조카 지은이고요. 서로 인사를 나눴다. 커피 드시겠어요? 제가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요. 강민수 씨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태주는 직접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 씨를 아셨어요? 성희가 물었다. 네. 3년 전에 이 가게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보증금도 깎아주시고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해 주셨죠. 그랬구나.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장례식장에도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하시는지 몰라서. 태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고마워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해줬는지 몰랐네요. 태준은 커피 3잔을 건네며 말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 다음 달에 계약 만료거든요. 첫 번째 문제 임대료 인상. 세 사람은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았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민수 씨께서 월세를 200만 원으로 해주셨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많이 깎아주셨죠. 200만 원이요? 성희는 놀랐다. 박 변호사는 4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박 변호사님이 연락 오셔서 시세대로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세가 얼마인데요? 이 위치면 최소 350만 원은 받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계약 갱신할 때 인상하실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월세 350만 원이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성희는 민지를 봤다. 민지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능하면 지금 월세 유지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만 올려주시면 250만 원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끼어들었다. 사장님, 근데 손님이 많이 없는데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손님은 있어요. 근데 원두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솔직히 남는 게 많지 않아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가 제 꿈이었거든요. 제 카페를 갖는 게 강민수 씨께서 그 꿈을 이뤄주셨는데 이제 그만둬야 하나 싶어서 밤마다 고민이에요. 2층 세입자의 등장.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준 씨, 커피 한 잔만. 2층에서 내려온 여자가 멈춰섰다. 40대 초반쯤 캐주얼한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님들이 많네요. 아, 한수진 대표님. 이분들이 건물 주인이세요. 아, 수진은 당황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안녕하세요. 2층에서 디자인 스튜디오 하는 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진은 성희 일행 옆자리에 앉았다. 저도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2층 월세도 오르나요? 성희는 박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떠올렸다. 2층 월세는 250만 원이었다. 지금 얼마 내고 계세요? 150만 원이요. 강민수 씨께서 여자 혼자 사업하는 거 힘들다고 많이 깎아주셨어요. 또다시 남편의 흔적이었다. 박 변호사님이 250만 원으로 올리신다고 하던데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도 나가야 하나? 세 여자의 회의.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민지의 집에서 모였다. 어떡하죠? 지은이가 먼저 말했다. 두 분 다 나가시면 건물이 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월세를 너무 싸게 받으면 우리도 손해고. 민지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1층 200만 원, 2층 150만 원이니까 총 350만 원이에요. 박 변호사님은 4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고, 한 달에 100만 원 차이네. 성희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지가 물었다. 성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남편이 왜 그분들한테 싸게 세를 줬을까요? 그야 착한 분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성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니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닐까요? 그분들의 꿈이. 민지와 지은이가 성희를 바라봤다. 저는 그냥 지금 월세 그대로 받고 싶어요. 남편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하지만 언니니 그럼 우리 수입이 괜찮아요. 저는 서울집 팔면 돈 생기고 민지 씨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언니니 의견에 따를게요. 사실 전 원래 이 건물 몰랐던 거니까요. 지은아, 너는? 저는 찬성이에요. 사실 저도 베이커리 할 때 월세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분들 마음 이해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결정의 순간. 다음 날 성희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님, 월세 인상 안 할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건 지금 세입자들 그대로 계약 연장하고 싶어요. 월세도 그대로요. 강성애 씨, 그건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시세보다 100만 원이나 싸게. 괜찮아요. 남편 뜻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돈보다 사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고인의 뜻이었다면 존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희는 카페 사장 태준에게 연락했다. 태준 씨? 저예요, 강성희. 아, 네 사모님. 혹시 계약 연장하세요. 월세는 그대로요. 네. 정말요? 네. 대신 카페 잘 운영하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수진 역시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다. 한 달 후 변화. 한 달이 지났다. 성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 광안리 건물을 방문했다. 민지나 지은이와 함께 태준의 카페는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다. 성희가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지은이가 SNS에 홍보하면서였다. 사모님, 오늘 아메리카노 서비스예요. 태준은 성희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2층 수진의 스튜디오도 일이 늘었다. 민지가 아는 소상공인들에게 디자인 작업을 소개해줬던 것이다. 고마워요, 민지 씨. 덕분에 이번 달 매출 2배 올랐어요. 어느 날 세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다. 태준이 다가왔다. 사모님, 오늘 새 메뉴 개발했는데 시식 좀 해주세요. 오몬데요? 광안리 석양 라떼예요. 석양 색깔처럼 만들었어요. 예쁜 그라데이션의 라떼가 나왔다. 우와, 예쁘다. 지은이가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그럼요. 홍보 좀 부탁드려요. 다들 웃었다. 수진도 2층에서 내려왔다. 저도 한 잔 주세요. 오늘 작업 끝났어요. 축하드려요. 5명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60대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비즈니스 가방을 든 남자였다. 강성애 씨 계십니까? 성희가 일어났다. 네, 제가 강성희인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대성개발 부사장 최영민. 처음 뵙겠습니다. 이 건물 관련해서 제안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안이요? 네. 자리 좀 옮길까요? 중요한 얘기라서. 성희는 민지와 지은이를 봤다. 둘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다 가족이니까. 최영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에게 파실 의향 없으십니까? 건물을 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건물 주변으로 대형 복합상가를 지을 계획이거든요. 최영민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시세보다 30%더 드리겠습니다. 15억에 매입하겠습니다. 15억? 민지가 놀라 반복했다. 네. 현금으로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인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어요. 잠깐만요. 15억이면 지금 시세보다 3억이나 더 드리는 건데. 알아요. 하지만 이 건물은 제 남편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성인은 태준과 수진을 보았다. 여기엔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팔 수 없어요. 최영민의 얼굴이 굳었다.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개발은 결국 진행될 겁니다. 그때 가면 보상금도 줄어들고. 괜찮아요. 우리 계획이 따로 있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영민은 명함을 놓고 일어났다. 그럼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고 카페에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1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성인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우리한텐 이 건물이 더 소중하니까. 지은이가 손뼉을 쳤다. 외숙모 멋있어요. 근데 우리 계획이 뭐예요? 성희와 민지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희는 남편의 구두를 다시 꺼냈다. 여보, 오늘 15억 제안 받았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구두는 대답이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성희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당신도 같은 선택했을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니까. 그날 밤 성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다. 잘했어, 성희야. 정말 잘했어. 2주 후 압박의 시작. 성희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강성애 씨, 대성개발 최영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 주만 3번째 전화였다. 말씀드렸잖아요. 팔 생각 없어요. 하지만 이 일대가 전부 재개발 동의했습니다. 이 건물만 빼고요. 강성애 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17억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안입니다. 필요 없어요. 성희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주변 건물주들의 방문. 그날 오후 카페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50대 남자 2, 60대 여자 1명. 강성애 씨 계십니까? 네, 제가. 저희는 옆 건물 주인들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성희는 민지에게 연락했고 셋이 함께 자리에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 일대 재개발 건으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성 개발에 동의하고 계약했어요. 근데 강성애 씨만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인가요? 민지가 쏘아붙였다. 문제죠. 한 건물 때문에 전체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보상금 받아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60대 여자가 끼어들었다. 저희가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지쳤어요. 재개발 보상금 받아서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는 팔 생각이 없어요. 성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돈이 더 필요하세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20억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50대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건물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꿈이 있고요. 그걸 지키고 싶어요. 꿈? 장사가 꿈이라고요? 남자가 비웃었다. 재개발되면 더 큰 건물 생기고 더 많은 가게 들어와요. 그게 발전 아닌가요? 발전이 꼭 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도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게 우리 선택이에요. 첫 번째 협박. 그날 밤 성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철거 반대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손으로 쓴 글씨였다. 성희는 종이를 떼며 한숨을 쉬었다. 집에 들어가자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언니니, 우리 집에도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나도. 방금 봤어. 무섭지 않아요? 조금. 하지만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이 바뀌진 않아.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직은 괜찮아.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성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성희와 민지의 비밀 계획.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민지의 집에서 모였다. 외숙모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우리한텐 계획이 있잖아. 성희가 미소 지었다. 그 계획. 이제 말해줄 때 된 것 같아요. 민지가 노트북을 꺼냈다. 사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준비한 게 있어. 화면에 문서가 떴다. 광안리 커뮤니티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다. 우리 건물을 단순한 임대 건물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 성희가 설명했다. 1층은 지금처럼 카페로 유지하되 저녁엔 소규모 문화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디자인 스튜디오랑 함께 청년 창업자들 위한 공유 오피스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민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지은이 베이커리도 1층 한쪽에 작은 코너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는 거지. 진짜요? 저도요? 그럼 내가 만든 빵이랑 태준이가 만든 커피,
완벽한 조합 아니겠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외숙모, 엄마, 그리고 주말엔 로컬 아티스트들 공연도 하고 지역 주민들 모임 공간으로도 쓰고 작지만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 거야. 하지만 이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서울집이 드디어 팔렸어. 9억 받았어. 그 돈으로 리모델링하고 운영할 거야. 성희가 웃으며 말했다. 남편이 이렇게 쓰라고 남긴 것 같아. 세입자들에게 제안. 그날 오후 성희는 태준과 수진을 불렀다. 우리가 계획한 게 있는데 같이 들어볼래요? 두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태준은 듣고 또 듣더니 눈을 반짝였다. 저 공연장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뮤지션 친구들 많거든요. 소규모 공연 정말 필요했어요. 그치? 라이브 음악 들으며 커피 마시면 완전 분위기 좋잖아. 수진도 적극적이었다. 공유 오피스 좋아요. 사실 저 혼자 2층 다 쓰기엔 좀 넓거든요. 다른 청년 창업자들과 함께 쓰면 시너지도 나고. 그럼 같이 해볼래요? 월세는 그대로고 대신 우리가 함께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지은이의 베이커리 합류. 일주일 후, 지은이는 자신의 작은 베이커리 매장을 정리했다. 사장님, 이사 가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섭섭해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요. 광안리 쪽에 새 매장 열어요. 꼭 놀러 오세요. 지은이는 지난 3년간 운영했던 작은 베이커리가 아쉬웠지만 새로운 도전이 더 설렜다. 외삼촌촌,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1층 한쪽에 유리로 된 베이킹 부스가 만들어졌다. 손님들이 빵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게. 우와, 이거 완전 예쁜데요? 지은이가 감탄했다. 그치? 수진 씨가 디자인해줬어. 감사해요, 수진 언니. 젊은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졌다. 재개발 업체의 마지막 압박. 리모델링이 한창일 때였다. 최영민이 다시 나타났다. 공사 중이시네요? 네. 보시다시피요. 성희가 쌀쌀맞게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20억. 이게 정말 끝입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강성애 씨, 주변 주민들 다 불만이에요.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던데요? 소송이요? 재개발 방해 혐의로요. 그리고 최영민은 건물을 둘러봤다. 이런 문화 공간 만든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 있나요? 임대 수입도 줄어들 텐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최영민은 냉소를 띠며 돌아섰다. 우리 지켜볼게요. 얼마나 버티나. 주민들과의 대화. 그날 저녁 성희는 결심했다. 옆 건물 분들 직접 만나러 가자. 민지와 지은이를 데리고 옆 건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강성희입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다.
60대 여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섰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해요. 우리 때문에 불편하셨죠? 불편하다기보다 답답해요. 우린 정말 지쳤거든요. 이해해요. 30년이면 정말 오래 하셨네요. 성인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프로젝트 한번 보실래요? 프로젝트요? 성인은 노트북을 꺼내 계획서를 보여줬다. 여자는 읽고 또 읽더니 표정이 조금 풀렸다. 이거 괜찮은데요? 그죠? 우리 재개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동네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게 더 발전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들이 모여서 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여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남편한테도 보여줄게요. 혹시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도 생각 바뀔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오픈 준비. 한 달이 지났다.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갔다. 1층은 카페와 베이커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됐다. 한쪽엔 작은 무대도 만들어졌다. 2층은 깔끔한 공유 오피스로 탈바꿈했다. 이미 세 팀의 청년 창업자들이 입주 계약을 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오픈식 할까요? 지은이가 제안했다. 좋지. 동네 주민들 다 초대하자. 저희 친구 밴드도 불러서 공연시켜도 될까요? 태준이 물었다. 그럼 첫 공연은 특별해야지. 모두가 들떠서 준비했다. 오픈 전날 밤. 오픈 하루 전날 밤. 성인은 혼자 건물 안을 걸었다. 1층 카페, 지은이의 베이킹 부스, 작은 무대. 2층 공유 오피스, 수진의 디자인 스튜디오. 모든 게 완벽했다. 성인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작은 사진.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꿈꿨던 거.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물려준 꿈을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내일 오픈이에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밖에서 민지와 지은이가 들어왔다. 언니 뭐해요? 그냥 남편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언니,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민지가 성희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셋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게. 2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외숙모모, 엄마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기회 주셔서. 지은이가 2사람을 껴안았다. 세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 불빛이 반짝였다. 오픈 당일. 다음 날 오후 6시. 광안리 꿈꾸는 집 오픈식. 동네 주민들, 세입자들의 지인들, 청년 창업자들이 모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옆 건물 60대 여자도 남편과 함께 왔다. 축하해요. 보니까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의 친구 밴드가 무대에 올랐다. 잔잔한 어쿠스틱 공연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지은이의 빵을 먹으며
음악을 들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수지는 2층에서 프로젝트 전시를 열었다. 지역 청년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우와, 이거 감동적인데요? 관람객들이 감탄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며 공간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성인은 무대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주인 강성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남편이 만들어준 자리예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건물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남겨줬어요. 성희는 민지와 지은이를 봤다. 제 시누이 민지 씨, 조카 지은이, 그리고 여기 계신 태준 씨, 수진 씨, 여러분 모두가 남편이 남긴 선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 공간은 큰 건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꿈이 있어요. 작지만 따뜻한 꿈들이 모인 곳이에요. 앞으로도 이 꿈을 함께 지켜주세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민지도, 지은이도, 태준도, 수진도 울고 있었다. 밴드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밤 광안리 꿈꾸는 집은 빛났다. 에필로그 3개월 후 광안리 꿈꾸는 집은 지역 명소가 됐다. 주말마다 공연이 열렸고 지은이의 베이커리는 줄 서서 먹는 곳이 됐다. 재개발 업체는 결국 계획을 수정했다. 이 건물 구역은 제외하고 옆 건물 주민들도 재개발 동의를 철회했다. 우리도 좀 더 버텨볼게요. 당신들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 성희는 남편 무덤을 찾았다. 민지와 지은이도 함께. 오빠, 저예요. 민지. 민지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30년 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오빠. 외삼촌, 저는 지은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외삼촌이 외숙모를 보내주셔서 이제 안 외로워요. 성희는 무덤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긴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희는 미소 지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생겼어요. 67살의 새 가족을 만났어요. 고마워요, 여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다. 새 여자는 오래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함께 67세 성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됐다. 작지만 따뜻한 꿈들과 함께